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라는 것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군탕.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안녕하세요. 저 진짜 팬이에요. 저도 제가 더 팬입니다. 아, 저는 진짜로 정말 팬이에요. 저는 사실 저는 사랑해요. 저는 사실 팬이 좀 얄미울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 왜요? 퀴즈 문제를 풀 때 예.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들도 많아서 제가 좀 약간 잘난 척을 많이 하죠. 약간 애증의 대상입니다. 팬이지만 애증의 대상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그 문상훈 씨가 너튜브에서 그 영상을 만드시는 걸 보면서 컨셉을 너무 잘 잡으셨고, 저는 진짜 실제로 유명한 그 인간 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제 자기소개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 이렇게 시작.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문상훈 인강 아니야. 뭐야? 컨셉이야. 꽁트야. 오해하지 마. 입이 많아. 입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하네. 쥐꼬리 공탕. 네. 쥐꼬리 공탕. 아니, 저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랜 세월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방송인 김태진이고, 요즘에 모바일 퀴즈 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계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바쁜 스케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공탕이라는 프로그램,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때요? 저랑 같이 딱 방송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일단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네.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퀴즈 프로그램을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세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저 그분하고 같이 하게 됐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어디 자랑할 때 있다.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너튜브를 잘 모르시니까. 부모님들은 TV밖에 모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태진 씨하고 같이 하게 돼서 어쨌든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성공한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 영광이고, 저는 요즘 가장 핫한 유튜버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 제가 진행하는 모바일 퀴즈쇼에 또 광고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낯익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동생을 만난 것처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셀카 한 장 받고 시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요? 하나, 둘, 셋.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상훈 씨 롱페이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롱페이스 네. 이제 그냥 표현하면 긴 얼굴인데 말상. 마삼 트리오. 마삼 트리오? 마삼 트리오. 몇 년생이죠? 저는 91년생입니다. 마삼 트리오를 어떻게 알죠? 91년생이? 나보다 형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나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네, 91년생입니다. 91년생. 롱페이스 하면은 뭐 마삼 트리오 이렇게 단순히 긴 얼굴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무룩한 표정이에요. 우리가 뭔가 삐졌거나 약간 시무룩한 상황이 될 때 눈도 쳐주고 입도 입 대빨 나왔다. 대빨 나왔다? 네네네. 입 대빨 나온 표정. 이럴 때 이제 이거를 롱페이스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시무룩한 롱페이스는 아닌가? 그렇다면 해피페이스로 바꿔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입꼬리 싹 올라갈 수 있게 즐거운 시간 많이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퀴즈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계급장 다 떼고 정정당당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퀴즈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을 급식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문화가 반영된 급여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피드백 주신 대로 기획안 수정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박 과장도 CC 걸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자료 디벨롭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아이데이션 중입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ASAP. 넵. 피드백은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해 준다 라는 뜻이고요. 디벨롭 하다는 초기 내용이 부실하여 살을 붙이다. ASAP는 가능한 빨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앞의 대화 중 CC와 아이데이션의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네, 왜냐면은 예! 왜냐면은 그런 행사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오고 가서 네, 약간 좀 TMI지만 저희는 이제 그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얕게 보일까봐 일부러 저런 단어들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게. 역시 난 우리 문상훈 씨가 있어서 나는 너무
너무 그냥 행복하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급여체 중에 가장 공감되는 말은 사실 CC나 아이데이션이 아닙니다. 뭐죠? 마지막에 넵. 저게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맞아. 네, 넵 이렇게. 냅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넵하고 이모티콘 하나 하고. 그러네. 진정한 급여체는 냅이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퀴즈는 CC랑 아이데이션이 뭔지 맞히는 거니까. 네. 정답! CC는 참조고 아이데이션은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정답! 예스! 첫 문제 기분 좋게 갑니다. 예스! 아, 역시 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맞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니까 어떤 퀴즈든지 자신 있네요. 맞습니다. 급여체, 대박이네. 그 문제 보내실 때 작가님하고 저희 메일도 CC로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넵!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황당한 실화들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알 것 같아, 뭔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군은 한 동물에게 정식 사병 계급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내가 알아. 정말요? 이거 내가 퀴즈 박사잖아. 이게 내가 냈던 문제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저 믿고 네.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곰. 알겠습니다. 영어로는 bear. 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정답이. 정답은 곰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이거 문제를 너무 쉽게. 좋아. 너무 빨리 끝났어. 내가 퀴즈쇼를 1년 넘게 진행한 보람이 있네. 맞습니다. 이 곰이 아무튼 되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혁혁한 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해설해 주세요. 1942년 폴란드 육군 제22 보급중대가 이란인 소년으로부터 사들인 곰 보이텍은 1944년 몬테 카지노 전투에 참전하여 포탄 운반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보이텍의 유명세가 높아져 제22 보급중대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하사 계급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텍. 저는 이게 곰이라고 해서 영화 300에서도 보면 되게 뭐 이상 동물 데리고 나와서 곰을 앞장 세워서 곰이 막 대신 싸워주고 총알도 받아주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 오늘 총 몇 문제죠? 5문제. 5문제인데 2문제를 맞췄네. 아까 곰 이름이 보이텍이었죠. 삼행시 한번 가봅시다. 운 띄워주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2명밖에 없지만 택도 없는 문제 내지 마세요. 자신 있어요! 저희 여유가 너무 있습니다. 예스! 3회시까지. 나 괜히 긴장했네. 어제 잠도 못 잤네. 못 맞추고 망신당할까봐. 자, 3번 문제 주세요. 최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에자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자일. 에자일이란 민첩한, 신속한이라는 뜻으로 수직적이고 표준화된 관료주의의 문화와 결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에자일 구현 방식 중 땡땡땡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땡땡땡이란 럭비 경기에서 반칙이 발생하면 선수들이 어깨를 걸고 상대방 선수들과 맞서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IT 기업에서 땡땡땡 회의를 한다. 그리고 이 땡땡땡이 럭비 경기에서 반칙이 나오면 서로 어깨를 걸고 맞서는 그런 상황들을 땡땡땡이라고 하고. 이걸 스크럼이라고 하나? 스크럼이 뭐죠? 그러니까 어깨동무에서 스크럼 짜서 뭐 한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스크럼? 피디님 표정이 좀 놀랐는데? 맞춘 것 같은데? 그 광고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광고는 F1 차 경기용 차 광고였는데 튼튼한 스펀지 같은 걸 주고 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차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럭비 선수들 7, 8명이 스크럼으로 막는 건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나서 그게 스크럼이랐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스크럼. 가장 유력하네. 그거 한번 밀어봅시다. 네. 스크럼. 정답.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쉬워요.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췄어요, 지금. 이미 60점 확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뭐 대결은 아니지만 2문제를 맞췄고 내가 1문제를 맞췄고 이번 문제 한번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문제 주세요! 이 작품은 천재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미술 약한데. 1888년 고흐는 정신분열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동생 테오에게 조카 빈센트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있었기에 사랑스러운 조카를 보러 갈 수 없었던 고흐는 이 작품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 미술 쪽은 진짜 약해. 나 미술 선생님이랑도 진짜 사이도 안 좋았고 진짜 약해 미술은.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선생님이 커튼 빨아오면은 떡볶이 준다 해서 커튼 빨아와서 떡볶이 주고. 그럼 미술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 나 진짜 빈센트 반 고흐가 귀를 자른 건 알죠. 조카의 탄생에 그림을 선물을 줬다. 저 그림을 줬다는 거죠? 아, 몇 글자입니까? 5글자. 5글자요?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찔러보는 느낌을 한번 편하게 네,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이게 뭐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보낸 그림이니까 정답 가와만사성? 아니 가족끼리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가와만사성 이런 느낌 아니 조카. 조카 축하해. 아니야? 조카 축하해. 아, 씨. 진짜 힌트 하나 주세요. 진짜 힌트 하나 맞추고 싶어서 그래. 첫 글자가 아로 시작합니다. 아, 땡땡 나무네. 아, 정답 알려주세요. 네, 이건 궁금하다. 잘 틀렸습니다. 오답.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순 없고요. 계속 맞추셔야 돼요. 아, 계속 맞출 때까지 하라고요? 아, 뭐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아로 시작하는 아리랑 나무. 아크릴 나무. 아저씨 나무.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뭔데? 근데 그냥 바로 말하겠습니다. 아몬드 나무. 맞네. 맞았어. 고소하고. 아몬드 나무야. 정답입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데 너무 멀리. 이게 아몬드 나무구나. 아, 나 진짜 올킬하고 싶었는데. 네. 나 5문제 다 맞추고 싶었는데. 탁 쳐버리고 싶었는데. 아몬드 나무. 이렇게 해서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상식을 누가 그냥 그때 그 그림이 아몬드 나무래 하면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맞습니다. 배우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몬드 나무 알아서 뭐하게 했는데 나중에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라는. 갈래요? 아몬드? 네. 아몬드? 네, 아몬드. 네. 오케이. 운 띄워드릴게요. 아무렇게나 보내는 여가 시간. 뭔가 생산적인 거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드라마 말고 저희 꼬리곰탕을 보십시오. 좋았어! 예스! 좋아! 좋아. 최근 들어 애자일 또는 애질리티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는 애자일 업무 수행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애자일 조직 또는 애자일 코치라고 하는 식입니다. 당대의 키워드로 떠오른 애자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 애자일은 날렵한, 민첩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2001년 2월 켄트백을 포함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17명이 미국 유타의 스노우보드 리조트에 모여 애자일 연합을 결성합니다.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중시, 고객과의 협력, 변화 대응 등 쉽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었죠. 플랜2 C라는 절차에 충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건만 고객사의 죽 끓는 듯한 변덕과 버그 하나 잡으려면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층층 시야 결제 라인을 받지 않고 실무자가 진행한다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단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경영 전략 분야에서 전략적 민첩성이라는 스트레이트직 애질리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환경을 분석하고 경쟁과 역량을 분석하며 절차적으로 밟아가는 전략은 시대 정신에 뒤처질 거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애자일 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전략을 실행하는 건 사람이고 또한 이것이 조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모든 것이 빨리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계층 축소, 호칭 파괴, 52시간 근무제 등과 함께 스마트워크 이슈 등이 전 사업장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문화에도 애자일의 분위기를 정통으로 맞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애자일 체제의 도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단연 금융업계입니다.
금융산업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시장의 변하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이죠. 기존 체제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니 당연히 애자일 도입을 서두르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른 산업에서는 조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걸 지켜보는 건 역시 또 하나의 재미일 수 있겠네요. 앞서서 우리 퀴즈를 많이 풀어봤는데 네. 우리 상훈 씨는 제일 기억에 남는 뭐 단어, 주제 있어요? 아무래도 애자일 조직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음. 되게 좀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서 음. 그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직업적 특성상 네. 그 기업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잘 모를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좀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저희도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 모시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감히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윗길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퀴즈 내용들 뭐 들으셨을 텐데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 문화. 예, 애자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자일은 한 분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과거로 뿅! 뿅! 아 역시. 이게 하향 평준화. 죄송해요. 부지런히나. 부지런히가. 자 우리 이제 과거로 돌아와서 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1800년대 중반에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1800년대. 예. 그 세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네. 한 사람은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라는 사람. 네. 일종의 테일러리즘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테일러. 미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이 변호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버드나 예일에 법대를 갈 것이다. 네. 근데 이 친구가 학교는 안 가고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공장이요. 예. 완전히 집안의 어떤 반대를. 완전 반대를 하고. 어.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을 해갖고 뭘 했냐면 공장장한테 예. 나 이제 기계는 다 터득을 했으니 예. 난 사람에 대해서 난 추적을 좀 해보겠다. 당시에는 우리가 뭐 전동 스크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네. 나사를 돌릴 때도 이렇게 돌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사를 짚고 여기다 꽂고 돌리는데 예컨대만 20초 정도 걸린다. 그러면 1분에는 3개 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시간에는 180. 180개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그걸 생산성을 따진 거예요. 아직까지 사실은 미국의 MBA 스쿨에서는 네.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테일러리즘인데 테일러리즘의 원조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헨리 포드가 나와서 포드. 포디즘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디즘.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잘 생산을 시킬 것이냐라는 걸 만들었고 막스 베버는 관리자가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테일러는 사실은 다른 공장의 생산성을 300%, 600%까지 올리는 일을 담당을 했고 그 당대에 또 헨리 포드가 나타나서 이 자동차를 또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스 베버는 조직이 민첩하게 돌아가려면 하이어라키 직급으로 다 나누고 이 구조를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서 각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해라. 말 그대로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당대에 유명한 회사들이 다 만들어져요. 뭐 쥐맨스, G, 코카콜라, 아에게, 아직 마스프, 또 사랑받고 있는 기업들. 거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하려면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화가 쭉 이어져서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대가 나타났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네네. 그러면서 1980년대에서부터 가장 유행했던 학과가 뭐예요?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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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영학과예요? 관리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MBA에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MBA 스쿨에서는 시계를 초침을 들고 이렇게 그걸 들고 스타워치. 스탑워치로 이제 점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일을 단위 시간으로 쪼개갖고 그거를 시간 단위를 쪼개는 거를 다 이제 연구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70억 인구 중에 STE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몇 명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영국에는 매년 졸업하는 사람이 5만 명이고 인도에는 100만 명입니다. 인도요? 네, 100만 명이 졸업을 해요. 일단 거의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학력의 평준화, 그리고 가방끈 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스마트폰 들면 전 세계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부터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좀 특이한 거? 이제는 진짜 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속도. 이제는 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 목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는 속도를 어떤 회사는 빠르게 가고, 어떤 회사는 느리게 가고, 그리고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럼 장애물이 생겼으면 이렇게 비켜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떤 회사는 또 무식하게, 야, 드릴 좀 갖고 와. 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데들도 있겠죠. 무조건 기업은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그 속도라는 게 의사결정 속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에자일이라는 게 있다더라. 야, 이제 우리도 한번 좀 갖다 써보자. 라고 해서 갖다 쓰게 된 건데, 사실 에자일이라고 하는 거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른 방법 여러 가지들도 있어요.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그로스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 해킹. 예, 그로스 해킹은 기능 중심적으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야, 우리 회사 이번에 서버가 좀 불안한데 서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러면은 한 사람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획팀, 뭐 마케팅, 엔지니어, 뭐 코딩 부서까지 다 해가지고 한 팀이 만들어져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 흩어져요. 또. TF팀처럼. 근데 TFT는 전통적으로 방법론만 만들고 그냥 딱 헤어지는 게 맞았는데 그로스 해킹에서는 실제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그걸 완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자일 방법론은 단순한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화제가 되긴 했으나 사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뭐 그로스 해킹도 있고 OKR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리즘은 사실은 그동안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만약에 예컨대 구분할 수 있다면 블루 칼라의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포커스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야,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은 안 따져? 이 따져야 되잖아. 회의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획할 때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를 이제는 아주 잘게 쪼개고 정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저하고 같이 일하는 기업 중에 그 팀 이름을 다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다 바꿨더라고요. 팀 이름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직 문화라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은 뭔가 하나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처럼 하이어라키를 나눠서 직무 역량을 정의를 하고 직무 역량에 따른 내 일만 하고 끝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요즘 기업에서는 들어가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생산성을 더 따지기 시작했고 결과물에 대한 속도를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에자일이라는 게 그거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단계를 그동안 밟아왔던 것들이 몇 가지 생략되고 휙 가버리면은 그 안에서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직접적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요? 예. CEO가 제일 불안하겠죠. 위에 있는 사람? 책임자들이죠. 기업의 임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임원들은 임시직이잖아요. 계약직이고. 그러니까 임원들도 사실은
자기 책임에 따라서 직장 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원들은 사실은 불안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애자일 방법론이나 다른 방법론들의 이 핵심이 뭐냐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빠르게 단축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걸 하려면 사실은 모든 조직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알아야 되고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팀별로 그걸 조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경제경영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17년부터 경제경영서에서 그 성공하는 기업들은 조직 문화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요. 2018년에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하우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편집장이 쓴 책 중에 노동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각 나라들이 성공하는 이유 그것도 역시 문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화를 따지느냐? 한 집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정보는 사장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사원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원이 그 정보를 받았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면 위에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다가 뭐 어떤 조직에서 막히고 어떤 조직에서는 쭉쭉하고 뭐 적기가 온다 하면은 진짜 와? 하고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흐름을 타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조직 문화의 관건이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조직 문화는 과거의 조직 문화하고는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굉장히 많은 중책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체계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겠네요.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해주던 얘기만 듣고 갔다가는 진짜 트렌드에 뒤떨어지고 더 쉽게 말해서 일 못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상우 씨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퀴즈 푸는 것도 재밌었고 네. 그 퀴즈에서 이어지는 이 강의 듣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도 이거는 돈 주고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강의고 오히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동호 대표님 어떠셨어요? 우리 애자일 문화로 가죠. 동훈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 방바닥 문화가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더 편하게 맞습니다. 마치 그 어디 뭐 사촌 형네 집에 놀러 가서 재밌는 얘기 듣는 것처럼 오늘 예.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 핫하고 또 혹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